네, 반갑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시장은 약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조금 주저앉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이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양봉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조금씩 올라주는 모습이 좀 있었죠. 자, 오늘은 이제 특정 종목,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종목에 집중이 되면서 계좌가 자칫하면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플러스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우리 ST7 아시죠? 네, 이쪽 부분이 너무 강하게 올랐어요. 비중이 많은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계좌가 잘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계좌가 또다시 신고가가 발생이 됐는데 자동차가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매수세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이 주말이고 또 월말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변동성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죠. 나쁘진 않습니다. 장 자체가 나쁘지 않고 시장이 많이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타격을 입을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오늘 양봉 마감인데요. 마지막까지 치고 올라갔죠. 자, 그래서 오늘 시점 아침 매수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정체 국면 들어가죠. 네, 정체 국면 들어가면서 조금 쉬었다가요. 횡보. 자, 지켜줬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2780 이상의 포인트를 지켜주면서 마지막에 희망적인 모습까지 만들어줬죠. 괜찮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꾸준히 들어와줬고요. 이 정도라면은 내일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볼 수 있겠죠. 네, 특히 이제 현대차 EUP 같은 경우는 신고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특정한 가격대 현대차는 30만원, 현대차 EUP는 19만원 이렇게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는 돌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많았어요. 네, 이게 잘 진행되다가 11시경에 이제 매도한 부분들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반등이 조금 나오다 또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이 확정이 됐었고요. 네, 이런 형태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오늘 별로. 자, 이쪽에서 수급이 나가가지고 코스피로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형주들은 대형주가 잘 가면 좀 밀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대형주와 중형주가 같이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서도 대형주들은 많이 안 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셔야 되고요. 오늘 같은 날은 또 자동차가 많이 끌고 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요렇게 판단해 본다라면은 분위기적으로는 전혀 부담될 건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코스닥 쪽은 조금 답답한 상황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자, 수급 동향 봅니다. 수급은 외국인들이 5,900억 5,080억 정도 매수가 됐네요. 5,000억 정도 순매수되면서 마지막 그냥 확장되는 모습이었고요. 금융투자가 매도를 계속 멈추고 있다가 마지막에 조금 늘렸는데 얘네들이 매도를 좀 많이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얘네들이 매도를 안 했으면은 아마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랐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놈들이 나쁜 놈이죠. 네, 연기금은 특별한 거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도가 계속 확장되다가 마지막에 조금 올라줬는데 매도가 계속 커졌기 때문에 코스닥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 보시면 오늘은 코스피 특히 대형주 쪽이 중점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삼성전자는 플러스 마감이 됐습니다. 좋죠? 네, ST7 한번 쭉 볼게요. 하이닉스는 0.21 마이너스인데 이 정도면 보합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삼성전자 우선주 마이너스 0.6%, 조금 내렸는데 이것도 보합이죠? 자, 현대모비스 0.79% 보합입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기아도 0.54 보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밀렸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도 이제 내린 것도 있지만 내려간 것이 0.5%를 넘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 0.67 그 정도 나왔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현대차가 크게 올라갑니다. 현대차가 오늘 29만 8,500원 29만 8천원에 마무리했는데 30만원대 임박해 있죠. 저는 현대차는 30만원 이상의 포지션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하이닉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점점 달성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현대차가 올라가면 누가 올라간다고요? 현대차 EUP가 올라가죠. 얘네들이 올라간 이유는 중간 배당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EUP는 오늘 9만원까지 올라갔었다가 조금 내려온 모습이었는데, 이 EUP 말고도 이제 사모피라든지, 그 다음에 그냥 우선주도 있죠. 얘네들도 잘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 우선주 쪽에 관심이 좀 높아졌고, 지금 이제 배당 때문에 올라갔다고 친다면 내일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계속 치고 올라간다기 보다는 조금 이제 끌어내리는 형태. 지금 괌에서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일정 부분은 우리가 내준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계좌가 이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겠지만, 이게 내려가면서 또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렇게 내려가다고 하더라도 크게 내려가진 않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온계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다른 쪽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겠죠. 반도체가 또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좌는 계속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서 다른 한쪽의 하락률을 감쇄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현대차 쪽이 잘 올라서 수익률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 장이고 대부분의 종목들 오늘은 상승 종목의 숫자가 저도 굉장히 적어요. 적지만 네, 이렇게 비중이 많은 종목이 치고 올라가면서 계좌를 끌고 올라갔다. 여러분들도 지금 다 이렇게 맞춰놓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수익이 잘 나왔으면 여러분도 수익이 잘 나와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아시죠? 네. 근데 만약에 나는 오늘 수익이 안 나오고 마이너스야. 오늘 좀 이상해. 라고 하신다라면 네. 저하고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ST7 다 아시잖아요. 네. 그쪽이 비중 많이 실어야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나의 계좌에 없다 그러면은 저하고 다른 노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변 종목들 뭐 이제 소부장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은 뭐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겠지만 걔들은 이렇게 본주가 어떤 배당이나 이런 특성을 통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업황적인 부분에서 실적 기대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면 그때 상승세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은 현대차가 이제 LG에너솔루션 따라잡으려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총 3위까지는 충분히 무난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LG에너솔루션이나 포스코 홀딩스 이쪽 그 2차전지 쪽은 계속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조금 답답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LG화학은 삼성물산에서 밀려가지고 13위권까지 밀려 내려갔네요. SDI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조만간 네이버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골치 아픈 상황이 있겠네. 네이버도 근데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 밑에 신한지주 있죠. 이 신한지주 같은 이제 은행주들이 안 빠지고 얘네들이 내려가게 되면 시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가면 상황이 좀 바뀔 수 있죠. LG전자 이런 것들 올라올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시총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면요. 2차전지가 밀려나게 되면서 영향력이 줄어들게 됐을 때 이제는 2차전지는 주도주에서 제외가 되고요. 다른 쪽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되면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지만 대체적으로 오늘은 네, 많이 올라간 부분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지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그래도 보합이긴 한데 별로 좋지 않죠. 알테오젠은 그래도 회복 많이 해줬네요. 자, 에코프로는 좀 밀렸고요. 네, HLB 하락세 마감됐고요. 엔케미오는 좀 올라갔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여기 과매도 들어갔죠. 과매도 들어가면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 25만 원대까지는 또 회복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솔브레는 조금 올라갔는데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동시세미캠도 보합이고요. 원익 IPS는 조금 떨어졌지만 어제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테크윙이 오늘 8% 상승하면서 미쳐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6만원 목전에 두고 있네요. 이게 대장인가요? 엄청 잘 가네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간간히 올라간 종목도 많이 보이시죠? 하지만 지수 상황은 더 안 좋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자, 올라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등락 현황을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는 264개 상승이고요. 622개 하락입니다. 아침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493개 하락이고요. 1067개 하락입니다. 493개 상승, 1067개 하락. 그러면은 아침보다 조금 나빠진 상태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1700개 정도가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종목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약간 그래도 매수 쪽보다는 매도가 훨씬 더 많이 나온 상황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상승률 한번 볼게요. 상승률은 이거는 이제 신규 종목인데 이게 팔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스트가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시총이 뭐 그렇게 썩 우호적인 부분은 아니고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졌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기술적 반등 견도겠죠. 자, 그 다음에 기가레인 네, 이런 것들 반등 나오는 거 큰 의미 없습니다. 세명전기 오늘 전기 전선 관련한 종목군도 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화장품 스킨앤스킨 그 다음에 콜마홀딩스 좀 올라갔는데 조금 이제 꼬리 달고 내려온 모습이 좀 있었고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전기 화장품 이런 쪽이 오늘 조금 있었고 에코캡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죠. 이제 네 리비안에 대한 호재가 조금 시들해질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고요. 효성화학은 뭐 채권이 잘 안 팔린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제까지 약세였는데 오늘 갑자기 좀 올라갔네요. 이거는 다시 얘기 나왔나요? 네. 채권이 안 팔리게 되면 자금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전액 미매각됐다. 이건 좀 악재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애매한 부분인데, 다른 쪽에서 뭔가 좋은 게 있었나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네.
아무튼 그건 이제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이 좀 나왔다 이 정도 보시고 9%대까지 해서 26개 많은 숫자는 아니죠. 네, 오늘도 1%대 나왔을라나요? 아침보다 좀 나왔습니다. 삼양식품이 조금 반등하면서 1.5%. 자, 아침에는 1.3이었는데 오늘은 1.5로 마무리 됐습니다. 오후에 조금 회복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하락률 보시면은요, 솔고바이오가 많이 내렸네요.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악재인데, 네, 뭔가 악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감자는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대단한 악재라고 볼 수, 이것도 약간 애매해진 수순이다, 이제. 네, 시총이 194억밖에 안 되는데, 애매하네요. 대부시서저 어제 많이 올랐다. 오늘 완전히 급락해버리고요. IA,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등등등. 최근에 좀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자, 10% 정도 하락한 종목이 15개,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17개가 9% 이상 하락했다. 이 정도면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자, 쭉 내려보시면 2.97 더 늘어난 것 같아요. 1.5% 정도 오늘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락 종목의 숫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조금 부담을 줬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계좌 1.5% 정도 마이너스 나올 수 있는 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1% 이상 올랐습니다. 네, 뭐 빠진 종목들도 있지만 올라간 종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이런 것들도 잘 올라줬고요. 삼성전기도 오늘 좀 올랐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받쳐준 것도 있었고 화장품도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현대차, 네, 현대차하고 현대차 이웃비가 많이 올라서 좋았고, 또 반도체 쪽도 비중이 많지만 얘네들은 보합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타격감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런 형태고요. 자,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대한항공 순매수 있었네요. 그리고 현대차 순매수,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현대중공업, 이것도 좋아요. 조선주, 그 다음에 일렉트릭, 그 다음에 현대미포까지 해서 현대차 이웃비도 오늘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 뭐 이런 쪽으로.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매도가 좀 있었고요. 삼성전자 매도가 좀 많았네요. 2,700억, 2,800억 정도 나온 거고요. 하이닉스 1,0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금융투자 직거래겠죠? 네, 금융투자가 거의 대부분 매도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차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외국인이 받았을 거예요. 삼성전자 3,900억 샀고요. 하이닉스는 5,540억.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매수가 조금 줄었네요. 그렇죠? 매수가 매도보다는 조금 적은 상태라서 변동성이 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대차 매수 들어왔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됐고요. 2차전지,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매도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나, 이거는 이제 약간 해지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엔캠, 네이버, 에코프로모티브. 제가 안 좋다고 얘기했거든. 대부분 매도가 좀 들어간 모습이에요. 오늘 LG 디스플레이도 좀 내려갔는데 요거는 이렇게 이만큼 내려가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장기 이평선 저항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아래쪽 1,500원 정도 지지선 확인하시고 돌아설 때 재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뭐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고요. 여전히 반도체, 자동차, 전차 군단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 중간 배당에 대한 부분도 좀 있겠지만 7월달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2분기 실적,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로 구성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대형주들이 또 빛이 발하죠. 특히 전기, 전자, 자동차 이쪽이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대형주들이 올라가게 되면 지수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당락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겠지만 중간 배당의 배당락은 거의 시장 추세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갑자기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락이 지나고 나면 이제 7월 1일부터는 매도가 좀 나올 수 있어서 변동성이 좀 있겠지만 네, 크게 추세를 망가뜨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그냥 여유 있게 가시고 배당 잘 받아 먹으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유 있게 좀 마무리 지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계좌 올라오신 분들 ST7과 함께 잘 가시기 바라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저녁 방송 저녁 9시에 무방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 들으셔서 이제 새로운 전략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네, 자, 그러면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이따가 저녁 9시 무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